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습니다. 띠별로 이렇게 운세를 보게 되는, 그래서 호기심에 가끔 한번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면서 피식 웃고 곧 재미없어서 읽지를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운세라든지 이 재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재미로 봤는데 정말 내용을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운세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이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설득이 되고 한번 들여다볼 재미가 있어지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언제나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조심해라, 오늘은 횡재수가 있다, 이런 식은 왜 횡재수가 있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물론 어릴 때부터 물조심 불조심은 언제나 듣습니다. 물조심 불조심은 해야죠, 누구나. 이런 경우를 봅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선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전망, 누구나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전부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기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2달째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제 여론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시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평균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맞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긴 한데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틀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문하는 자세에서 언제나 결과가 맞을 수는 없습니다. 고쳐가는 과정입니다.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그 과정 그 자체가 학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강벨트의 용산, 낙동강 벨트의 양산 짐작할 수 있습니까? 뛰고 있는 후보들 본인들도 모릅니다. 1%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낼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내일은 이길 수 있기를, 지지율이 오를 수 있기를, 총선에서 법치,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길 수 있기를, 그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또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서 손잡고 그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늘은 운세가 좋을 것이다, 왜 좋은지도 없습니다. 참 재미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여론조사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믿을 것은 오로지 보수 우파 모두가 단합을 해서 후보들과 함께 뛰고 또 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50곳입니다. 초박빙 승부처. 20대, 30대 청년들이 대부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투표장에 갈 건지, 투표를 할 건지, 어느 쪽에 할 건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맞다. 보수 결집, 우파 결집 당연한 것이고요. 한 발이라도 더 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5주 동안 이 리얼미터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5주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했습니다. 지난 1일에서 5일까지 전국 2,51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5주 만의 일입니다.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냥 이것만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등세, 국민의힘도 반등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거치면서 반등하고 있다. 이게 얼마만큼 내일 자정까지 강하게 속도감 있게 반등할 수 있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렸다라고 봅니다. 참 답답하지만 이럴 때는 이를 악물고 뛸 수밖에 없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냥 점을 치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에 한 발이라도 더 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동을 칩니다.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올랐습니다. 60대에서도 올랐습니다. 중도 진보에서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과 내일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중도층에서도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나란히 내렸습니다. 대구, 경북은 믿습니다. 본투표에서 정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보수 우파의 힘을. 문제는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낙동강 벨트입니다. 10곳입니다. 10곳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제가 그래도 0.1%라도 이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낙동강 벨트에서. 전체적인 마지막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 적중하고 각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뛴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수도권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양문석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겁니다. 자신의 그 불법 대출로 산 아파트 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축소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신고한 가격은 21억이고 공시가격으로 실제 매입가는 31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1억. 지금 매물로 내놓기로는 4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격이 높은 쪽,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가운데 가격이 높은 쪽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불법 대출도 했고 이 부분이 걸려서 지금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양문석 비롯해서 민주당의 21명, 또 조국당의 황운하입니다. 황운하가 한동훈 위원장 아들 그 부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22명이 야권에서 지금 2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양문석처럼 상당수가 이 당선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선거해야 됩니다. 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의대 2,000명 증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2,000명 증원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다. 이 2,000명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할 수도 있다.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이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대학별로 이 배분이 됐지만 각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 요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까지는 이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가? 이것도 많은 연구 자료에서 나온 그 수치보다 오히려 더 줄인 것이다. 그래서 2,000명이다. 최소한의 최소한이다. 지난 20년 동안 어느 정부도 손을 대지 못했고 손을 댈 때마다 후퇴를 했다.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윤석열 정부도 후퇴를 하면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판에 1%입니다. 소위 아직도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이 1%. 이 1%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모든 것을 열어놓겠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공의 대표와 박단이죠. 전공의 대표와 이 대화를 가지고 난 다음에 뭐 정상회담보다 더 긴 시간을 2시간 가까이 이 박단 이 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증원을 완전히 이 무효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원은 필요하다. 내년에 하든 올해 하든 규모를 어떻게 하든 그 원칙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사 집단끼리 서로 헐뜯고 서로 뭐 막말을 내뱉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자. 대화의 문을 모두 열어놓겠다. 2,000명 이게 뭐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의사 집단들도 이 총선이 지나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것처럼 자신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물러서는지, 물러서서는 안 될 곳인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약에 이게 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나무란다면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재명과 조국은 국민들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겼다고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은 초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0.1%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여권은 악재를 모두 털었습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 뭐 나경원을 비롯해서 중진들은 모두 사실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석만은 막아달라 호소를 합니다. 한동훈은 서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화의 문은 모두 열겠지만 의대, 의사, 증언은 해야 한다.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양문석, 김준혁입니다. 양문석에 대해서 선관위가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김준혁은 오늘 그 유치원, 전국 유치원 협회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뭐 유치원이 친일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또 조선시대에 우리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죠. 이황 선생. 이황 선생의 성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용은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겠다고 이재명이 공천을 하고 이재명은 지금 이걸 자르는 것보다 안고 가는 것이 이 막판에 도움이 된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입니다. 소위 뭐 어느 쪽을, 어느 후보를 아직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쪽 저쪽 선택 바뀌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바뀌는데 뭐 줏대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따져보고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옳은 길이라 하더라도 만약 또 소수의 국민이다 하더라도 나무라면 그 회초리를 맞겠다, 받아들이겠다, 고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비리, 막말 가리지 않고 이제 이겼다고 그대로 내일까지만 버티자, 가자 이겁니다. 투표 지금 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재명과 한동훈 비교해서 어느 쪽 후보를 택해야 되겠는가라는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00일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총선판에 불러낸 것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입니다. 한동훈에게 명령한 제1의 명령은 선거에서 이겨라입니다. 선거에서 이겨라. 한동훈이 민주당의 과반 획득을 막지 못하면 한동훈은 아마 정치판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동훈 정치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특히 부산, 대구 좀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대승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폭적인 힘을 몰아줘야 할 때다. 지금은 총선 결과를 예측할 때가 아니라 근거도 없이 지금은 뛰고 또 뛰고 또 마음을 모아가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